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상황TV를 운영하고 있는 한중 강남부동산 대표 김종덕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특히 전세 사기 등등 이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 또는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계약에 있어서 사람은 믿되 세상은 믿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계약 전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 시, 두 번째, 세 번째는 입주 시, 그 다음에 재계약 시,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계약 전에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 확인 시 일조, 배수, 수압, 습도, 조망, 소음, 냉난방 등을 확인하시고 주택의 파손, 누수, 결로, 크기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하여 계약 체결 시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적법한 개설 등록 업체인지, 특히 중개 어른 당사자 직접 이렇게 계약할 경우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중간에 중개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개설 등록 업체인지를 주의해서 확인하시고, 그 중에 보면은 무슨 뭐 부동산 컨설팅, 무슨 부동산 투자 개발 업체 등 이러한 경우는 공시 중개업 등록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계약금의 일부를 우리가 가계약금이라고 일명 가계약금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는 가계약금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 시 계약이 성립되어 일방적으로 쌍방 중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만약에 중개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중개 보수는 당연히 또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적물에 그 정한 뭐 금액이 1억이다 칩시다. 1억의 계약금은 10%라고 통상 관행적으로 10%로 했을 경우에 그 계약금의 일부가 100만 원이라고 자 가정합시다. 자, 1억에 1천만 원의 계약금이고 계약금의 일부를 100만 원을 계약 전에 입금을 했을 경우와 계약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목적물을 특정하고 약정 금액을 1억으로 특정해서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약정 금액의 10%인 1천만 원으로 특정하고 그 계약금의 일부를 1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그 배액 상환과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게 되면 통상은 100만 원의 배액을 반환받거나 또는 100만 원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런 목적물을 특정하고 약정 금액이 특정되고 계약금이 특정되고 계약금의 일부를 특정해서 넣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 시에도 당연히 계약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정 금액 1억에 의한 약정된 그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거나 계획 상환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임대 물건의 시세 및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능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주택은 당연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 가입이 된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등기라고 합시다.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를 그 등기 안에 선순위 권리 중 갑구에는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계된 거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이 기재된 것인데요.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얼구, 소유권 외의 사항 중에 저당권, 건저당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등기에 공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 보증 금의 합계액,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가구이겠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우리가 건축물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그 빌라를 통빌라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 건물에 다세대라 그래가지고 한 그 건물 안에 여러 호가 있는데 그 호 안에 주인이 이렇게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 빌라형 다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3층 이하의 건물에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호가 여러 호로 나눠져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다가구일 경우에 그 호별 있는 통 그 전체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이전에 임차보증금 전체 합계액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에 받아둘 경우임. 그분을 공인중개사한테 의무사항이니까 꼭 설명 듣고 확인 설명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로 계약 시는 은행 융자금 플러스 선순위 임차 보증금, 그리고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 이 다가올 경우는 이러한 은행 융자가 얼마인지, 전세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고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 보증금 합계액,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쳤을 경우에 이제 주변 시세의 70%가 넘는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명 깡통 전세라 하는데요. 부득이 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부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유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의 지분권자라면 그분하고는 계약하는 것은 무방하나, 만약에 뭐 2대1, 2분의 1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자와 2명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다수일 경우는 다른 어떤 공유자의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로 됐을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누구한테 입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특이하게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되고, 특히 나중에 이제 물론 종료 시의 문제인데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뭐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보증금을 공유일 경우에 공유로 임차인이 그 2명일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대인은 혼자인데 임차인이 뭐 2명일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반드시 그 확인을 받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일 경우에 물론 단독일 경우도 임차인이 단독일 경우도 나중에 남편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가끔씩은 아내 통장으로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잘못하면 중개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와 계약이 불가하여 대리 계약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을 것인데,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용도가요. 그리고 이 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시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중에 사실 진위 확인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이 있는데 거기에 클릭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셔서 누구나 다 이게 소유자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가능하다면 소유자와 영상 통화하여 물론 대리 계약일 경우죠. 가능하다면 소유자와 영상 통화하여 소유자의 신분증과 얼굴 대조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 일체 금액은 소유자의 통장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대리로 만약에 할 경우에 위임장에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보증금 및 월차임은 소유자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이라고 안 적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인감증명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선 수익자를 월차임은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특약란에도 이 점을 그대로 다 위임장의 내용을 받아서 동일하게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일곱 번째, 임차인은 계약기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 한해서 계약기간 1년으로 체결하여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 계약 만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해지의 의사를 통보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어거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말소 기준 권리, 자, 기준점을 봅시다. 2021년 5월 11일 기준 서울시 소액보증금 적용 범위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 원입니다. 자, 가끔씩 보면 이 최우선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 당시에 이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적용 기준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오류입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에 있는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의 설정일이 우리가 보통 경매시에는 말소 기준권리라는데요. 그게 최선순위 기준권리라 합니다. 기준권리 일자에 정해진, 시행령으로 정해진 소액보증금의 적용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1억에 3,500 등등 이 현재의 금액보다는 상당 부분 낮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선순위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임차권 등기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임대차 계약할 적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 등기 원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 원부는 중개사한테 요청을 해서
이 원부가 반드시 계약 시에 있어야 되고요. 그 원부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누구와 해야 되고 뭐 우선 수익자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탁 이 과정을 보면요, 임대인, 이 소유자이죠. 소유자를 보고 우리가 보통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를 신탁사라 합니다. 신탁사. 그래서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어, 그, 신탁 등기 원부의 내용에 에, 어,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뭐 두지 않다 하면 이상하지만 신탁 등기에 물론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유자 원소유자이죠. 신탁자 위탁자인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참조하시고, 그리고 신탁 등기 원부를 보실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하고 똑같이 계약 당일 또는 뭐 최소한 하루 전 정도까지 이렇게 최근에 신탁 등기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 등기도 가끔씩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1번째, 만약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단 직원의 이직이 우려될 경우에는, 자전 이직이 우려될 경우는 임차인 입장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했는데요. 법인이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세권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보증보험이 가입할 때의 비용이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75%,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한 25% 정도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인이 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에 보통 요즘 보면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임차료에 아마 물론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가끔씩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주민등록 정도 우리가 개인이 보면 주민등록증이 주소가 잦은 뭐 변동이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도 등기는 사실 주민등록증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전세권 설정 등등등등 이런 게 있으면 참 지저분해요. 그게 우리가 임대사업자인 소유자, 임대인이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법인일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 반드시 등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필수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한데요. 계약서 지참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임차인도 가능하지만 계약 전일 경우는 임대인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중개사가 있을 경우는 중개인한테 요청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보증금 보호가 힘들다고 판단 시 반드시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시인데요. 잔금을 지불한 즉시 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순위가 없을 경우는 물론 확정일자가 사실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선순위가 있을 경우는 이 확정일자는 필수이겠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 시에 사용 중 중대한 파손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 후에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사소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됩니다. 자,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민원이 발생 시에는 공동주택일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아닐 경우는 우리가 다가구라든지 통빌라인 다세대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경우는 임대인, 건물, 빌라, 통건물의 소유자한테 중재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인 간에 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상사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네 번째, 차임 정액은 계약일 1년 뒤부터 5%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초과한 금액은 차임 정감 청구권에 의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연 1할 10%죠. 대통령에 정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금액. 그러니까 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들을 더한 금액과 연 1할 중에서 낮은 금액을 보증금액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24일을 현재로 보면 그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2%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2%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연 3.75%가 됩니다. 이 3.75%가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많으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청구해야 되고요. 달라고 안 주면 소송하셔야 됩니다. 단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닌 재계약 시는 적용되지 않아서 연 5% 이상도 보증금 정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원칙은 그냥 일반 임대차이고요. 임대차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민간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인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가 물론 장기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입니다. 여기에는 이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도 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5% 이내라는 것을 그 점 꼭 참조하시고요. 약간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이거는 직접 계약 시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계약 시는 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중개인이 계약 시는 중개인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재계약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고 또는 통지하고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6에서 2개월 전입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고 또는 계약 해지 통고를 하시면 되고요. 단 묵시적 계약 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년을 살다가 묵시적 계약이 됐어요. 임차인이 계약을 나는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라고 계약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가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3개월 후 지나면 임차인이 통고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계약 시 보증금의 변화가 있을 시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변화가 있을 시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다가 빈란에다가 추가하여 계약금에 정액된 내용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권리 변동이 당연히 이때는 선순위 권리가 뭐 설정이 된 게 없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시고,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추가된 만큼 다시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및 건물의 일부라도 그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숙박시설 등일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뭔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게 아니고 민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렇게 뭐 우리가 모텔 같은데 이렇게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예치금을 넣고 이렇게 물론 그건 뭐 보증금이 할 경우도 있지만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법정갱신, 이게 묵시적 계약갱신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법정갱신도 불가능하다는 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중 단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계약에 의해 2년이 연장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을 최초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계약갱신에 얘가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기 4년까지는 벌써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그때 4년이 도래할 즈음 돼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참조하시고요. 자, 계약 만료 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언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해소되었을 때 임대인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거는 결국은 전출신고하게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제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대안을 안내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 한준 강남 부동산 02545-9777로 연락 주십시오. 자,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한준 강남 부동산 02545-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